재미있는 창작 설화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어찌나 그 힘이 장사인지 떡치는 솜씨에서부터 주인 마님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 척척 잘해내는 그런 아주 인기 만점의 머슴이 유일하게 자신을 보곤 꿈쩍도 하질 않는 과부를 만나 벌어지는 아주 신명나는 이야기 올시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오랜 옛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절의 일이었어요. 이 시대엔 누구나 신분이 높고 돈만 있으면 몸 좋은 머슴과 더불어 나름 똑똑한 몸종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가진 것이 많고 지체까지 높으신 분들이 데리고 있는 머슴이란 대부분 그 집안에 종속된 채로 거의 한평생을 살아가야 했지요. 헌데 이래저래 홀로 사는 돈 많은 과부들이나 바깥 양반이 하루가 멀다하게 나가 돌아다니는 그런 콩가루 집안의 경우엔 좀 달랐습니다. 이런 집안에선 머슴들이 제 맘대로 뒤바뀌어지기가 일쑤였으니까 말이지요. 그야말로 제 성에 안 차면 그날로 도망을 쳐버리는 머슴들을 비롯해 괜히 제 머슴이 눈꼴 실없기까지 할 경우엔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런 와중에서도 당장 모셔가지 못해 안달이 난 머슴들도 존재하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런 머슴 중에서도 제일로 손꼽히는 그런 일용이란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이 머슴은 그 덩치라 하면 웬만한 뒷산만큼이나 커 보였으면 물론이요. 그 힘은 또 어찌나 장사인지 그 소문은 곧 그가 다니는 곳곳으로 퍼져나가 그를 데려가려는 이들이 줄을 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한 과부의 집에 안착해 일을 해오고 있던 터 그 실력 좋기로 유명한 떡치기의 기술을 내보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매야, 어째 니네 집 머슴은 저리도 팔뚝이 두꺼울 수가 있다더냐? 내 살다 저런 마로벅지 같은 팔뚝은 난생 처음 보내 그려. 저것이 진정코 사람의 몸이 맞는다는가? 이에 흐뭇한 미소를 찌어 보이는 이 집의 안주인 모키였습니다. 아, 내절에 막 가고 일하지 말라니까는 그냥 아예 우통을 벗고 있으니까 그렇지. 저 위에다 뭘 걸치기라도 하면 말일세. 뭐 별 티가 안 난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에도 아랑곳 없이 일용이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녀의 친구 경숙이었어요. 근데 저기 저 장단지 보이는가? 어째 저놈의 다리 힘은 어찌나 좋던지 저 걷어올린 종아리 근육으로 말일세. 그 먼 장터에서부터 쌀 가마니를 들쳐매고 뛰어왔다 안 하는가? 그리고는 저짝 곳간에다가 던져 넣는데 또 저 안에 그 무거운 포대자루들을 전부 한쪽에다 옮겨 놓는데 말이지. 그 무거운 걸 또 어찌나 잘 나르는지. 그거라는데 대략 일각도 안 걸렸다지 않겠는가? 이에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는 경숙이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과부가 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건만 그 어떤 외간 남자도 동네 눈치를 보느라 못 만나고 있던 터였어요. 이에 여심을 사로잡는 머슴 일용이를 집에 들이고 난 모키였기에 그간 참아왔던 속풀이를 비롯해 그 마음을 여기저기 떠벌리며 자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차로 친구 경숙이도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근데 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 머슴이 쳐대고 있는 떡 말이여. 어찌나 쫄깃쫄깃거리던지. 어디 장에다 내다 팔아도 된다는 거 아닌가? 어째 넌 그런 떡 원 없이 먹어서 참 좋겠구만 그래. 이런 경숙의 칭찬 세례에 어깨가 더 올라가는 모키였어요. 그것이 뭐 먹는 떡뿐이라는가? 내랑 한 집에 있다 보니까는 가끔 내 방에도 들어와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하는데 말이지. 어찌나 내 몸이 떡같이 변해버리는지 그 흐물흐물해진 것이
다음 날까지도 진짜 개운하다는 거 아닌가? 그러자 그 부러움이 극에 달한 경숙이었습니다. 그럼 목돈 써드리기를 정말 잘했구만 그래. 그런 소문이 괜한 소문이 아니었구만. 이들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줄 알 턱이 없는 머슴 일용이는 어째 그 떡을 찌어대는 놀림새가 이젠 한껏 물오른 듯 보이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러다가는 땀이 억수로 쏟아지는 통에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째 이제 좀 쉬어도 볼까 하는데 저짝에서 절해보고 있으니 내 참 쉬기도 좀 그렇고 말이지. 아 어디 경치 좋은 데라도 가서 저러고 있을 일이지. 뭐 땜시 저리도 나만 보고 있다는가. 아거 이젠 눈 마주치기도 지겨워 죽겠구만 그래. 라며 고개를 든 그가 목희 마님과 또 눈이 마주쳤어요. 이에 또 한 번씩 하며 웃어주는 일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눈에 비친 일용은 정말 소문대로 웬만한 소도 때려잡을 마냥 그 풍채가 위풍당당한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머슴 일용이는 진작부터 이 머슴계에 발을 들일 때부터 쉬이 과부들의 집에만 전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실제 힘도 그렇거니와 일머리까지 있어 놓은 터, 몸속 깊은 곳까지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과부들의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자신들의 방에도 들어오도록 유혹하지 않곤 못 배기는 것이었지요. 허나 이런 일용의 입장에선 나름 큰 꿈이 있어 놓은 터였어요. 그것은 나름 큰 부자가 되어 자신만의 멋들어진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조금이라도 세경을 더 쳐주겠단 과부집이 나타날 시엔 그날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이사를 하겠다 이르는 일용이었지요. 그 함께 살던 마님이 뜯어 말리는 한이 있어도 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머슴 계약서 따위는 철저히 거부해온 그였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사정에 웬만한 마님들은 계약서의 계자도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세경을 올려준다는 것으로만 그를 붙잡을 수 있으며 그만한 돈이 없는 마님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나은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용이었지요. 그랬기에 이런 나름의 알부자, 모키의 집에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떡치기를 모두 마친 일용은 모키 마님 앞으로 와 말을 이었어요. 어째 오늘 드실 떡은 다 쳐놨는데 말이지요. 이젠 좀 물을 길러와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모키가 배시시 웃더니만은 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 안 쓰겠는가? 그 물통이 양쪽 어깨에서 말이지. 나중에 들고 올 땐 그 물이 이리 튀고 저리 튈 텐데 우리가 그걸 좀 잡아라도 줘야 않겠는가? 이런 마님들의 친절은 사실 머슴 일용이한텐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런 물통 따위를 잡아주긴커녕 뒤에서만 졸졸 따라붙으며 자신만 쳐다보기가 일쑤였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별 상관없이 물통을 준비하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곤 그 커다란 물통을 어깨 위 막대에 매단 일용이 동네 우물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 뒤를 졸졸 따라 나선 모키 마님과 친구 경숙이었지요. 헌데 그 길로 나서자마자 얼마를 채 가기도 전에 마을 곳곳의 처자들이 일용의 뒤를 따라붙는 것이었어요. 먼 발치의 빨래터에서도 고개를 삐쭉 내민 처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김씨댁 몸종과 과부 순정네 몸종도 끼어 있었지요. 아, 저자는 그 모키 과부댁으로 들어갔다는 그 머슴이 아닌가. 네, 빨래하러 나왔다. 운 좋게 또 보내 그려. 그러자 옆에 있던 김씨댁 몸종이 방긋 웃으며 말을 받았어요. 아, 우리 집 마님도 저 잘 데려오지 못해 안달이더만은. 왜 저 커다란 몸뚱이로다가 웬만한 머슴 셋이 할 일을 혼자 다 해버린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고도 왜 그 집 많이 먹고 밤새 합방하는 건 일도 아니고 말이지. 이 말에 잠시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을 받는 순정네 몸종이었습니다. 그래 말여. 그거 참 그림의 떡이구만 그래. 떡은 무슨. 아 근데 네 말이 맞긴 하네 그려. 그놈의 떡질은 또 어찌나 잘한다던지 아주 오가게 쳐내야 될 떡을 단 일각 만에 해치운다지 않는가. 그러다가는 마님 방에 들어갔다 치면 밤새 앓는 소리가 멈추질 않고 말이지. 헌데 그러고 나서 그 마님은 글쎄 저 머슴 없인 잠도 잘 못 잔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엄청 잘해주기만 했다는 네 말이여. 아 근데 그러고 나면 글쎄 그냥 일을 관두고 나가버린다는 거 아닌가. 연유가 뭐가 됐든 그런 마님은 저 잘 잊지 못해 밥도 잘 못 먹고 말이지. 그래서 내 제대로 한 봐보니까는 그런 얘기도 마냥 뜬 소문만은 아닌 것 같네 그려. 역시나 몸종들한테까지 인기가 많았던 머슴이룡이는 여기저기 보이는 눈들이 많았음에 마치 자신도 즐긴다는 마냥 제 넓은 가슴팍을 팍 열어 제끼며 우물가로 향했어요. 그 뒤를 졸졸 따르는 모키 과부의 어깨는 더욱 우쭐댔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물을 끼른 일용이가 양어깨에 물통을 메고 오는 동안에도 어디 물통 한번 잡아주는 법 없이 친구와 속닥거리기만 하는 모키 마님인 것이었어요. 저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은가? 저 무거운 걸 드니까는 저기죠. 알통이 두세 개는 더 튀어나오지 않냐 말이지. 아, 안 그런가? 그러자 맞장구 치는 경숙이었습니다. 그렇긴 하네 그려. 저 남정네의 몸이란 것이 어째 저리도 멋들어지고 울끈불끈 기가 막힌지 참 보기가 끝내주는구만 그려. 이에 마냥 흡족해하는 모키였어요. 그리곤 친구 경숙이 제 집으로 돌아간 뒤 머슴일용이를 제 방으로 불러들인 모키였습니다. 어째 네가 자는 그 방구들은 온전치가 못해서 말이다. 여기 이 따뜻한 구들장에서 그 몸 좀 녹이며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인즉슨 오늘 밤에도 자신의 몸을 좀 주물러 달라 이르는 모키였어요. 이에 그걸 미리 짐작한 일용이었건만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역시나 옆집에서 잠을 깰 정도로 모키 방의 신음소리는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잔심부름을 하러 장터로 나간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일용이를 마주치기만 하면 지금 받는 세경보다 훨씬 더 올려주겠다는 과부들이 줄을 잇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일용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제 성에 안 차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해선 그 마님의 방과 많이 떨어진 곳에 머무르길 원한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자유시간이 허락되는 그런 넉넉한 여가 생활도 보장받아야 했던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다른 과부들의 제안을 생각해보겠다 이르던 일용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또 다른 머슴 친구를 만나 주막의 한 귀퉁이에서 닭줄을 들이키는 것이었어요. 그거 참 너도 그 알짜배기 일을 혼자 그리도 다 할라쳤으면은 지금쯤 꽤나 많은 돈을 불려놨을 텐데 말이지. 어째 이젠 그 머슴 일을 관둬도 될 정도가 아니던가? 이런 친구의 말에 손사래를 치는 일용이었습니다. 아직은 멀었네 그려. 이건 내 알량한 욕심도 아니고 말이지. 그저 나이 들어 놀고 먹을 일을 생각하면 말일세. 그 으리으리한 몇 집을 좀 더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는 거 아닌가? 헌데 니도 어째 돈에 대한 생각은 나랑 같지 않은가?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 내 짝을 만나거든 호강시켜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안 그런가? 그러자 일용이의 친구놈이 말을 이었어요. 물론 나도 그랬다만서도 어째 지금 매시고 있는 주인님이 날 놔줄라 하질 않아서 말이지. 네 그런 꿈 쫓아가려면은 난 여기서 받는 세경으론 택도 없다 싶긴 한데 그래도 뭐 별 수 있겠나. 난 뭐 자네처럼 내세울 것도 없거니와 나한테 있어선 그저 한 집에 오래 있는 것이
괜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보단 나은 것 같으니까 말이오. 근데 넌 어째 조금만 비위 맞춰줘도 그 돈이 깨처럼 쏟아지는 기분은 어떤 것인가? 아고 무슨 능력으로다가 그런 부자 과부집만 골라 다닐 수가 있는 것이냐 말이오. 그것도 무슨 기술이라든가? 이 말에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친구의 칭찬에 대답을 이어하려던 그의 눈에 순간 주막 안을 서성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웬 남정네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이 이건 뭘까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고 마는 일용이었지요. 아니 어째 저기 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이오. 내가 아직 이 마을은 다 안 돌아다녀 봤거늘. 어찌 저런 절세 미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가? 그러자 그 여인 쪽을 함께 바라보던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 넌 이 마을에 온 지가 꽤 된 것 같더니만은 아직도 저 과부를 모른다는가? 그 순정 아씨라 불리는 이 마을에서도 제일 가는 미인인데 말이지. 아니 그 미모로 따진다면은 전국 팔도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일이라는 거 아닌가? 나도 한때 저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애를 좀 써보기도 했더니만은 아, 저 집은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을 들이더란 말이지. 쬐게 일을 더 잘한다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도 아예 봐주질 않는다는 거 아닌가? 기운이 장사인 너도 본체만체 할 것이 뻔한 것이구만 그래. 이런 친구의 말에 화들짝 놀라는 일용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그 못 본 사이에 농담이 늘었구만 그래. 아니 어느 집 과부가 나를 마다한다는 데가 있다던가. 그거 참 세상이 뒤집어지고도 놀랄 일이네 그려. 아, 네가 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오. 따지고 보면 네가 그 떡치는 기술로다가 홀딱 반하게 만들 만한 그런 과부 축에 속하긴 한데 말이지. 그 머슴들 사이에선 저분이 쬐게 취향이 독특하다 알려져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두 눈이 더 동그래진 일용이었어요. 그것이 말이지. 그 한 번 들인 머슴은 웬만해선 잘 내보내질 않는 터에 그 일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 글쎄 반나절만 일시키고는 따로 별채까지 만들어줘서 남은 반나절은 맘껏 쉬도록 한다지 않겠는가? 그것도 일을 잘하건 몸이 성하건 간에 그냥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해도 납죽 엎드릴 줄만 아는 이면 그만이라는 거 아니겠는가? 헌데 난 자네가 주인마님 외모는 전혀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말이오. 어째 그 여자 보는 눈은 정상이긴 하네 그려. 아 어째 날 알고도 그리 말하는가? 내 여태껏 주인 마님 외모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건만은 아 저런 미인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음. 그건 사내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 뭐 돈도 돈이건만은 나라고 뭐 마님들 외모 안 본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겠느냐 말이오.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내 여지껏 나름대로 골라온 것인데 말이지. 헌데 어쨌거나 저분 외모는 내 참 말이 안 나오네 그려. 이에 일용은 닭줄을 들이키면서도 그 순정 아씨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나의 지긋한 두 남정네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란 것이 정말 웬만한 남정네들은 잠깐 동안 정신이 나가 홀려버리기 십상이다 싶은 것이었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 앵두 같은 입술이 피어나는 보조개와 함께 일용이 자신마저 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거기다 취향마저 독특해 궁금증까지 자극돼 버린 일용의 입장에서는 당장 저 집에 들어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뭐라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들이키던 그 순정이라는 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용이 자신도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남은 술은 먹고 가야지. 뭐가 그리 급하든가? 이 눈치 없는 친구놈은 일용이를 붙잡으려 안달이었습니다. 아 걱정 말게나.
술값은 내가 진작에 내어놨으니까. 그러자 순간 웃어제끼는 친구였습니다. 아, 뭘 그걸 진작 내고 그러나. 내 어째 이번엔 꼭 살려 했더니만은. 어째 그럼 난 이 막잔 비우고 일어날 테니께 넌 볼 일 있으면 먼저 일어나더라고. 이에 곧장 옷매무새를 추스리는 일용이었어요. 어째 몇 년째 듣는 그 말은 바뀌지도 않는단가. 그놈의 산다는 얘긴 거 아주 입버릇이구만 그래. 라며 자리를 떠버리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순정 아씨를 뒤따르는 것이었지요. 주막 밖으로 나온 그가 벌써 먼 쪽을 향해 가는 순정 아씨를 따라잡았습니다. 이미 그 두 남정네와는 헤어진 채로 웬 비리비리해 보이는 머슴 하나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얼른 그 순정 아씨 앞을 가로막고서는 일용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저짝 주막에서 잠깐 얼굴을 베었사온데 제가 제 주인님을 딱 알아볼 줄 알아서 말입니다. 거전 웬만한 머슴 다섯이 할 일을 혼자 다 해치우기로 유명한 유일용이라 하는데 말이지요. 제가 저 옆 동네에서부터 힘 잘 쓴다 유명한 터라서 말입니다. 제가 저 만인분들께 직접 요청을 받을 때나 그 집안일을 도와드리던 터였는데 어째 이번엔 제가 직접 제안을 드리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씨께서는 정말 오래 묵힌 운이 이제서야 박 터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어째 제가 그 아씨 집안으로 입성을 좀 해도 될까 싶소이다. 이에 가만히 일용을 쳐다보던 순정 아씨가 슬쩍 자신의 옆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그 비실비실해 보이던 멍한 표정의 머슴이 그제서야 일용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마른 몸통에 뭔가 약삭 빨라 보이기도 하는 다소 매서운 눈초리를 지닌 머슴이었지요. 우리 아씨께서는 별다른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은데 말이오. 머슴도 내 하나로 족한 터이니 그냥 물러나심이 어떤가 싶소. 그러자 아니 그리도 긴 말을 눈빛 하나로 알아들었답니까? 거참 몸은 비실비실해갖고 이 주먹 한 방이면 저짝 동구바까지 휘 나가 떨어질 것 같구만. 그놈의 귀짝 하나는 귀신같이 알아듣네 그려. 라며 다시금 순정 아씨를 바라보는 일용이었어요. 이롭음 나도 아직까진 메인 몸이라 아쉬울 건 없소이다. 헌데 내 몸소 나서서 얘기를 했으면은 그 면상 앞에 아씨도 직접 말을 해줄 일이지. 어디 그 앵두 같은 입술은 장식으로 붙이셨소. 어찌 세상에 뭔 놈의 머슴이 지체 높은 분한테 감히 그리도 험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비실비실한 머슴도 깜짝 놀라 끼어들질 못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이 순정 마님은 되려 미소를 보인 채로 일용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붙어있는 입은 그쪽이랑 말하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어째 그리 말할 용기가 있는 거 보니까는 그 배짱 하나는 꽤나 두둑한 듯한데 말입니다. 헌데 어째였을까요? 난 그런 허울만 좋은 똥배짱은 단번에 알아본다 안 합니까? 그런 몸만 좋고 괜히 의시되는 사내들을 제 일로 혐오하는데 말이지요. 어디 그런 건 또 다 갖추신 분인데 제가 뭐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보다는 사람 볼 줄 모르고 눈치 없는 귀부인 밑에서나 그냥 맘 편히 일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말이오. 내 집에 괜히 들어와 창피나 당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에 말을 마치자마자 일용이를 지나쳐 걷는 순정 아씨였어요. 그러다 잠시 뒤돌아보더니만 헌데 그 좋은 몸 하나는 인정해드립니다요. 그냥 그림의 떡같이 몸뚱아리만 좋은 건 내 딱 질색이긴 하다만. 이라며 호호거리는 순정 처자에 얼굴이 새빨개지는 일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듯 입만 해 벌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이 묵는 목히 마님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에 돌아온 터. 이래저래 잔소리를 늘어놓는 목희였어요.
허나 그런 소리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오늘따라 피곤하다며 제 방에 들어가 눕는 일용 머슴이었습니다. 아, 그거 참. 어찌도 그런 고와 보이는 입으로다가 그런 표독스러운 말들을 내뱉는 건지. 근데 어째 이 마음은 또 뭐라고? 왜 이리 요동치고 흔들어대는 것이라냐? 어째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려버려야 할 것인가? 아, 어쩌자고 그 아씨 생각만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냔 말이오. 이라며 베개 속에 제 머리를 틀어박는 일용이었어요. 헌데 그러기도 잠시 그려? 그럼 어쩔 수 없제. 내 가진 걸 다 써서라도 그 집에 꼭 들어가야겠구만, 그래? 안 그럼 왠지 일할 의욕마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내 이 옛날에 가졌던 도전 의식을 아주 활활 태워버려야겠구만, 그래? 라는 혼잣말과 함께 어금니를 꽉 깨문 채 잠이 드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그 집 주변 지인들을 통해 순정 아씨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하는 그였어요. 헌데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그 집에서 잘 나오질 않아 모르겠수다.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잘 못 봤고 말이지. 네, 이만큼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아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렇지. 괜히 몸 좋고 으스대는 머슴들을 꼴불견이라 했다지 아마. 그 왜 자신감 넘치는 남정네들이 보통 괜한 오지랖을 떨면서 동네에 괜한 풍문만 일으킨다면서 말이지. 멀쩡한 집에 피해만 주는 것들이라고 말이요. 이 얘기에 괜히 귀가 간질간질한 일용이었어요.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도 같으니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의지는 더욱더 불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정 아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일용은 고요한 달빛이 내깔린 마을 한 귀퉁이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거참, 집 하나는 으리으리한디. 아따, 이런 큰 집에 살면 머슴 셋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을 어째 머슴을 한 명만 부리고 있다냐? 몸종 하나도 뒀다 하더니만은 그 해가 지기도 전에 다른 별채로 보내버린다는 것인디. 아, 저기가 거기인가 보구먼. 이라며 근처에 있는 작은 별채를 바라보는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얼른 담벼락 밑으로 몸을 숨기는 그였어요. 어디선가 나이 지긋한 양반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더니만은 그 순정 아씨의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이구야. 이런 오밤중에 저런 외간 남자를 들이려니까는 몸종 배주기에도 민망해서 그런 것인가 보구먼. 어찌 저리도 나이 지긋한 분을 좋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취향도 참 가지가지이긴 한데 말이지. 아니 근데 이건 또 무엇이다냐? 순간 또 다른 남정네가 순정 아씨의 집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소 험상궂은 얼굴에 덩치만큼은 거의 일용이와도 맞먹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내 소문만으로 들었다 싶었더니만은 진짜 그 순정 아씨가 내가 설마한 분이 맞긴 맞는 것인가? 어찌 저리도 남정네들을 밝힐 수가 있단 것이오? 그 취향도 참 독특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남정네가 어렴풋한 달빛의 모습을 드러내더니만은 또 그 순정 아씨의 집으로 몸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떡하니 입을 벌린 채로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마는 일용이었지요. 허이구야. 내도 그 마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생각을 했더랬지만 네, 이 정도일 줄은. 아 근데 내가 이 정도로다가 물러설 일용이가 아닌 것이지. 그려 내 이 두 눈으로다가 똑똑히 확인을 하고 가야 쓰겄네. 그 순정 아씨의 집으로 들어가면 뭘 어찌해야 할지 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일용이었습니다. 그 남정네들은 대체 뭘까 궁금하기도 했고 말이지요. 이에 엉덩이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던 일용이 순정 아씨의 대문 가까이로 다가간 그때였습니다. 빼꼼히 문을 열어보려던 그때
니신데 여길 들어오려는 거요? 난데없는 집 안쪽 소리에 뒤로 낮아 빠질 뻔한 일용이었어요. 헌데 문틈으로 보이는 자가 다름 아닌 순정 마님과의 자신 사이를 가로막던 그 비실비실한 머슴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째 당신은 별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서 뭘 하시고 계신 거요? 그러자 황당하단 표정의 머슴이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 밤중에 무슨 일인 거요? 그러자 멋쩍은 듯한 표정의 일용이 잠시 주저하더니만 이래저래 이 순정 아씨에 대한 궁금함을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으니 방법 좀 알려달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참 어찌됐든 마님이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소? 괜히 일 더 키우지 말고 얼른 돌아가시오. 라는 말에 일용이 아 그럼 그 웬 남정네들이 이 집에 그리도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네 그 연유라도 좀 알고 나갑시다. 그것도 이런 오밤중에 말이오. 네 그것만이라도 알지 못하면 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소. 라며 주먹 하나를 불끈 쥐어 보이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확 밀어버릴 기세인 것이었지요. 이 집에서 뭔 비밀스러운 일들을 벌이는가 모르겠지만서도 네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는 당신도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좋을 것이오. 아고 무식엔 장사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묵묵히만 있던 머슴이 하는 수 없다는 듯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 얼마나 갖고 있소? 다소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한 일용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라니요? 아나도 여서 일하는 모가지 걸고 그쪽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나한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그 얼마라도 나한테 쥐어줘야 네 그 궁금해하는 걸 살짝이라도 보여줄 테니 알아서 하시구려. 아님 나도 쬐게 미약하나마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소이다. 이 말에 헛웃음을 짓던 일용이었건만 그럼 네 지금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서 말이오. 자 25냥이면 되시겠소? 아 여기 합쳐서 30냥 있소이다. 그러자 잠시나마 고민하던 머슴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쪽 뒤편으로 가보시오. 거기 불 켜진 방 하나가 있을 터인데 거기서 살짝 들여다보면 되시겠수다. 그 창호지 맨 오른쪽 귀탱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을 테니 말이오. 하더니 일용이 주는 30냥을 받아 챙기는 머슴이었습니다. 내가 어쨌든 알려줬다 하지 마시구려. 그랬다가는 나도 모가지니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요. 라며 딴 곳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머슴이었어요. 이에 얼른 머슴이 말한 곳으로 살금살금 뛰어들어가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 켜진 방 곁으로 다가가 잠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지요. 순간 몇몇 남정네들의 웃음소리를 듣자 하니 그 안에선 왁자지껄 술판이 벌어진 듯한 것이었어요. 이내 그 문에 난 구멍을 찾아낸 일용이 천천히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간 깜짝 놀라는 일용이었어요. 그 뚫려진 구멍 안으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한참 전에 들어갔던 남정네들이 옷을 반쯤 벗어놓은 채 긴 종이대를 들어보이며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그것을 알아본 일용이 나지막히 외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것은 투전이 아니더냐? 하이고야 아주 그냥 노름판을 제대로 버리고 있었구만 그래. 라며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일용의 눈에 맨 안쪽에서 안짱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순정 아씨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도박판까지 버릴 줄 아는 처자였으니 그리도 대담한 말씨가 절로 나온 것이었구만. 아주 내 남심을 뒤흔들면서 거부하더니만 저런 달코 다른 남정네들을 상대하면서도 비밀스런 이곳이 괜히 새나갈까 그런 것이었구만 그래. 어째 아주 도박에 제대로 빠진 처자였어. 이내 살짝 고개를 내젓던 일용이 잠시 돌아갈까 고민을 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금 그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정 아씨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달코 다른 남정네들과도 기 한 번 안 놀리고 질펀한 농담까지 주고받을 줄 아는 그 모습에 홀딱 떠 빠져버리는 일용이었어요. 거침없이 패를 돌리는 그 모습에서 일용은 잠시 넋까지 나가 있는 것이었지요. 평소 이상형이라 여겼던 그 미모에 한껏 더 취한 듯 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집을 빠져나온 일용은 어두운 길가에서 순간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도박이라 함은 일용에게 있어 너무도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용이의 아버지는 한때 충청 지역에서 가장 큰 도박판을 벌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다가는 관가로 끌려가 곤장 60대를 맞고는 며칠 동안 기절해 있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거의 불구가 되다시피 한 그의 아버지는 어렵사리 생을 이어가다가는 결국 일용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지요. 이에 그런 아비를 떠올릴 때나 자신의 어머니가 슬퍼할 때에도 그 도박만큼은 절대 발을 들이지 말자 다짐에 또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도박판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허나 피는 못 속이는 법. 이래저래 돈이 필요한 터에 약간의 도박에 물들었던 일용이었건만 그 실력 하나는 제 아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노름판에 있어 어딜 가나 제 실력을 넘어서는 이가 없었음은 물론이요. 돈을 잃은 기억 또한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도박꾼 중에서도 상 도박꾼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제 아비처럼 도박판을 크게 열려다가는 관가 사또의 들이닥침으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도망쳐 나온 아들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그의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오더니만 눈물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절대 나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내 딱 하나만 이 하늘에서 부탁한대. 정말 나처럼 절대 되지 말거라. 이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용은 아주 깨끗이 도박에서 손을 뗀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몸의 힘을 키우는 데에만 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바위덩이를 들고 나무 토막을 들어서라도 자신의 몸을 돌덩이처럼 만들다 보면 그런 도박 따위는 전혀 생각나질 않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그 떡을 치는 손기술까지 웬만한 머스미를 모두 익혀버린 일용이었습니다. 그 떡치는 기술이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마님들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시원하고 맛깔나는, 다시 말해 그 보는 맛과 떡맛이 절로 전해지는 그런 신명나는 볼거리 중 하나인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그런 날들이 수년째로 접어들자 그의 몸은 탱탱함으로 불어나더니 지금의 몸 좋은 일용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번만큼은 왠지 그 아버지와 한 약속을 딱 한 번만이라도 깨야 할 판이었어요. 그 순정 아씨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는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그 도박뿐인 것만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려? 저런 노름판에 빠져 있는 것을 내 뭔 힘으로다가 그 곁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려, 저 집에 들어가는 건 딱 그 방법뿐인겨. 라더니 아버지, 내 딱 한 번만 이번 도박만으로다가 진짜 손을 확 떼겠습니다요. 정말 그 처자만 만나본 후에 아버지와 한 약속을 평생 제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이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일용은 그 길로 며칠 휴가를 좀 다녀오겠다며 목히 마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부탁이지 거의 통보나 다름없는 것이긴 했지만 말이지요.
아니, 무슨 머슴이 휴가가 있다더냐? 내 그런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디? 아, 그 웬만한 머슴 셋이서 해야 할 걸 혼자서 다 해왔는데 계속 그러려면 특별히 쉬는 날도 좀 있어야 한다 안 합니까? 아, 안 그럼 내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버릴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럼 마님은 별 상관 없으시겠소? 그러자 머뭇거리는 모키였어요. 그럼 약간만 더 들지 모르는 것인데 지금 내 세경도 빠듯하다 여기저기 불평하고 다니는 거 네? 모를 줄 아시오? 그러니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은 아, 내 좀 쉬도록 좀 내버려 두쇼. 이 말에 조심히 휴가 잘 다녀오라면서 약간의 노잣돈까지 챙겨주는 마님이었습니다. 이윽고 모키 마님의 집을 나선 일용이 바로 향한 곳은 지체 높은 어르신 흉내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용품들을 구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빨리 양반의 옷들을 사들인 일용은 가짜 수염까지 사붙이고는 아주 귀티나는 여느 집 도령의 행세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건 당시엔 돈만 있으면 양반의 신분까지 사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지껏 그 귀부인들의 집집마다 돈을 보고 다니며 악착같이 모아나갔던 그런 일용이었기에 이래저래 여유로이 쓸 수 있는 밑자금이 있던 터였지요. 그려, 그럼 이제 이 남은 돈으로다가 그 도박판에 한번 오랜만에 뛰어들어 보자꾸나. 어째 꽤나 큰 돈이 오가던 것 같던데 말이지. 이 목돈으로 양반 행세를 하면 누구도 날 의심하진 못할 것이야. 라는 혼잣말과 함께 밤을 기다리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빛이 내깔린 밤길을 따라 여지없이 순정 아씨의 집으로 향하는 일용이었어요. 이윽고 그 집 대문을 두드리자 그 비실비실한 머슴이 나와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뉘신지요? 난 한양에서 온 길씨라 하는데 말이지. 그 안주인님 계시는가? 네, 그분의 청을 듣고 친히 방문을 온 것인데 말일세. 이 말에 살짝 갸우뚱하는 머슴이었건만 그 일용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만 금세 집 안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가짜 수염을 있는 대로 붙이고 났더니만 이전에 봤던 일용이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순정 마님의 방으로 안내를 받은 일용은 헛기침과 함께 그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었습니다. 아니, 뉘신데. 일용이를 본 순정 아씨가 놀란 눈빛으로 쏘아 올려보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둘러앉은 남정네들도 뭔가 의아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허허, 제가 좀 늦었소이다. 그 순정 부인께서 제때 오라 하셨거늘 내 정말 미안하게 됐소이다. 오는데 이놈의 말을 듣질 않아서 말이지요. 어쨌거나 난 저쪽 한양 근처의 땅 부자 길갑돌 되시겠소이다. 그러자 서로 속닥이는 남정네들과 함께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다는 눈빛의 순정 처자가 말도 잘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참 제때 못 왔다고. 그리 눈으로 쏘아붙이시면 아 어디 겁이나 되려 실력 발휘나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듣고 네 판돈 좀 올려드리려 이 무거운 걸 허리에 차고 저짝 동구 밖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안 합니까? 머슴 하나 붙이는 것도 안 된다 하여 네 이리도 개고생을 하며 왔거니만은 아 좀 늦었다고 부인의 원성을 들어야겠소. 라며 두툼한 돈자루를 있는 대로 던져놓는 일용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남정네들과 순정 아씨는 모두 자연스레 빈자리에 앉는 일용한테 몰아따지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자리에 편히 앉은 채로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하는 일용이었습니다. 판이 한창 무르익을 때 즈음 일용이가 곧장 돈을 따가는 추세로 접어들던 그때였어요. 저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갈까요? 순정 아씨의 말에 모든 남정네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이내 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일용에게
슬쩍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깥 외진 곳에서 둘이 마주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당신 정말 미신데 내 허락도 없이 여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슬쩍 미소를 보이던 일용이 아고, 나도 돈 많다. 자랑 좀 하러 왔는데 하루 좀 끼워줘 본들 뭐 그리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네, 돈 좀 더 따면 자릿세는 톡톡히 치를 테니 그리 아시구려. 아, 정말 내 당신이 누구냐 물었지. 그런 돈 따위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여긴 신상이 확실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의 순간 순정아씨 가까이로 다가가는 일용이었어요. 정말 내 목소리를 들어도 절 모르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리 말싸움을 했는데. 그러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순정아씨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놀란 눈빛을 들여다보던 일용이 아고, 말씀을 아주 신통하게 하시는 것이 날 보면 아시는 대번에 알 줄 알았건만은 어째 이래야 날 알아본답니까? 라며 자신의 수염을 쓱 뜯어 보이는 일용이었어요. 이에 순간 순정아씨는 그저 놀란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그때 우리 집 머슴으로도 안 된다 했음 그리 알 일이지. 어쩌자고 나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오? 그 머슴 신분으로 어찌 겁없이 이 노름판에 감히 들어온단 말입니까? 너무 기가 차 눈물까지 글썽이는 순정아씨였어요. 그러자 진정하시오. 다 내가 생각이 있어 온 것 아니겠소? 네, 아씨께서 난처해 할 줄 알고 다 방법이 있어 온 것이니 그런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구랴. 내가 그냥 몸만 좋고 떡만 잘 치는 줄 알았을 텐데 말이오. 사실 내가 또 허벌나게 잘하는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째 나랑 내기 한번 안 하시겠소? 내가 이번 노름 판돈을 전부 다 따가면 말이오. 날 머슴으로 걷어주시겠소? 만일 내 한 푼이라도 못 가져갈 시에는 그냥 깨끗이 물러설 테니까 말이오. 헌데 이도저도 아닐 시엔 그냥 저기 들가서 내 신분을 까발리겠소이다. 어째 그리고 나서는 이런 노름판도 이 동네에 다 까발리고 말이오. 어째 뭘 택하시겠소? 이 말에 정말 어이가 없어 하는 순정아씨였어요. 허나 그 날고 뛰는 노름꾼들 사이에서 돈을 전부 따내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로 보이거니와 돈을 그리 못 따면 조용히 나가겠다 하니 별로 잃을 게 없어 보이는 순정아씨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용과 흔쾌히 내기에 응하는 순정아씨였어요. 그리고 난 후 다시 커다란 판돈이 오가는 노름판에 화환한 미소로 뛰어든 일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이는 과연 그가 자신한 대로 그 판돈을 모두 따내 마님 곁에 잘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님 한두 푼이라도 잃은 터 뒤도 못 돌아보고 영영 그 순정 마님의 집엔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바로 이어드릴 테니 그때 잘 찾아오시길 바라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